좋아요, 구독. 네,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투자의 방향성을 세워보는 증시 한방 시간입니다. 자,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님, 최근 이 국내외 증시 상황을 살펴보면 기대했던 만큼의 1월 효과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오늘도 시장 일단 상승 나오고 있고요. 해가 바뀌고 나서는 처음으로 좀 상승 랠리를 맞이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2023년 1월 아직은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진 않았습니다만 1월 증시를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뭐 1월이 살짝 지났지만 네. 지금 출발은 좋습니다. 사실은 1월 첫 거래일 5일 동안 상승한 해는 만약에 1월 첫날부터 네. 5거래일 동안 상승한 그 해는 주가가 한 80% 이상의 확률로 지금 올랐던 통계가 있습니다. 1950년 이래로. 네. 그러니까 한 80%의 확률로 올해는 조금 연초 장세보다 연말 장세는 조금 살짝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S&P 500은 1% 올랐지만 5거래일 동안 네. 코스피는 거의 2% 올랐거든요. 실제로는 뭐 지금까지 보면 좀 더 올랐지만 그래서 일단 출발은 좋다. 출발이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연준의 조금 통화 정책의 마무리 가능성이 조금 부각되고 있고 경기가 좀 잘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자체가 그렇게 주식시장을 짓누르는 상황은 아니다. 이 두 가지 점이 시장을 그래도 좀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작년 연말 생각하면 너무나 좀 힘들었던 시장의 장세를 보여줬었고 아직은 1월 달 오랜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통계의 힘을 한번 믿어보면서 올 연말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주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소폭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증시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지금 실적이라는 좀 산이 남아 있어요. 4분기부터 어닝 쇼크 우려감이 좀 높아졌던 상황이었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역시도 어닝 쇼크 좀 피해갈 수 없는 모습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실적 시즌 글로벌 증시가 또 한 번 좀 큰 고비를 직면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국면상 사실은 작년은 좀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높은 물가와 연준의 통화 정책 좀 긴축 기조로 가면서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했다면 올해는 사실은 그 결과물,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작년에 뭐 연준만 해도 425bp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네. 최소한 연초에 한 50bp 할 거고 그렇다면 이제 그 결과물을 기다리는 그 결과물이 사실은 경기 침체죠. 그리고 경기 침체는 곧 기업 실적의 둔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네.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물가나 통화 정책과의 싸움이 아니고 경기 실적 펀더멘탈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4분기 실적까지는 기업 실적이 아주 크게 무너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왔기 때문에 매출액은 사실 명목 매출액 금액이 금액 베이스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진이 문제인데 마진은 지금 약간 약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4분기, 작년 4분기 실적까지는 아주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생산성 개선이라든지 인력 감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가 개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 시즌 뭐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금융주부터 시작되고 미국에서도 이제 2월 달에 이제 소비재가 이제 많이 실적이 이제 발표됩니다. 월마트라든지 네. 이런 그 소비재 실적이 조금은 나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나쁠 걸로 예상이 되고 S&P 500 기업의 EPS의 올해 전망치도 이제 4분기 전망을 내면서 올해 가이던스를 냈거든요. 올해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다. 이제 이 가이던스가 EPS가 올해 한 작년보다는 10% 정도 혹은 그 이상 조금 하락할 후퇴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주식시장이 일정 폭은 기업 실적의 둔화에 따른 가격 조정, 주가의 하락이 불가피하겠지만 이거는 뭐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는 조금 반영돼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확인하면서 실적의 부진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역실적 장세, 약간의 흔들림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올해는 아무래도 펀더멘털과의 전쟁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물론 조금 흔들리면서 갈 수는 있겠으나 오히려 삼성전자가 그랬듯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더라도 또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 부분들도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12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미국에서의 임금 상승률 둔화는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빅 이벤트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12월 CPI 발표일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지금 시장에서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인데 일각에서는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를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월가의 전망처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하강 흐름 지속을 해 나갈 거라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네, 물가는 뭐 정점을 찍은 것 같고요. 네. 작년 뭐 미국 소비자 물가가 6월인가요? 9.1%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내려왔고 지난달 11월 수치죠. 11월이 이제 7.1%를 찍었으니까 네. 사실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 때 발표되는 지금 뭐 미국 소비자 물가 12월 물가입니다. 지금 컨센서스가 6.6, 6.5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하락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전체적인 헤드라인에 영향을 주는 물가 요인들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6%대 중반만 찍으면 약간 6.7%만 찍어도 사실은 상당히 좀 성과가 있는 조금 물가 안정 성적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문제는 근원 물가가 잘 안 떨어집니다. 아직까지는 근원 물가가 조금 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올해 내내 연준으로 하여금 통화 긴축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요인. 근원 물가가 왜 안 떨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임금 인플레이션이 워낙 지금 센데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금리를 인상해서 잡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노동시장 자체가 수요와 공급이 좀 불일치하고 있거든요. 한 350만 명 이상이 노동시장에서 지금 없어졌습니다. 증발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 특히 서비스업 부분에서 인력 부족 사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헤드라인 물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헤드라인 물가는 떨어지지만 지금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을 뺀 근원 물가는 천천히 떨어지는데 이마저도 제 생각에는 올 한 6월, 5, 네. 6월을 지나면서 하반기로 들어서면 근원 물가도 이제 확실하게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의 이제 궤적은 연준으로 하여금 더 이상 조금 타이트한 긴축, 약간 오버슈팅이죠. 과할 정도로 지금 긴축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태도의 변화, 그러니까 약간 비둘기적으로 태도가 변하는 시기에 어쨌든 변곡점이 제 생각에는 얼마 남지 않았다. 한 5, 6월이 지나면 연준이 살짝 서서히 비둘기 쪽으로 이제 완화적인 쪽으로 많이 이제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시장 컨센서스 6.6에서 6.5% 정도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실제로 어떤 수치가 나올지는 발표 당일날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일단은 근원 물가까지 좀 잡혀야 우리가 확실하게 증시에서도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간밤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 공개가 됐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인기 없는 정책도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자, 연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연준의 독립성 확보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는 모습들이 주목이 됐던 그런 연설 내용이었어요. 자, 박사님께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 어떤 부분에 특별히 주목을 좀 하셨을까요? 네, 스위스 릭스뱅크가 뭐 주최한 그 심포지움 성격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관한 주제로 심포지움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적인 압력이나 이거는 뭐 내년도 미국 그 대선이 있기 때문에 뭐 네. 살짝 뭐 우리는 뭐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좀 제스처를 취한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조금 좀 주의 깊게 혹은 또 약간 뭐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뭐 여전히 뭐 좀 긴축을 지속하겠다. 그리고 물론 이거는 그런 긴축은 뭐 인기 없는 정책이다 단기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해야 된다. 라는 또 이제 약간의 그동안에 이제 파월 의장이 계속 해왔던
네. 것을 이제 재확인하는 이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좀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런 식으로 조금 불편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긴 했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연준의 의지는 어쨌든 물가를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것은 뭐 재확인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간밤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에 대해서 특히 인기 없는 정책에 대한 이 부분들이 많이 기사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박사님의 의견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간밤에 파월 의장의 발언 외에도 최근에 연준 주요 위원들 발언을 보면 긴축 발언,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골드만삭스 비롯해서 다수의 의견이 2월에 25bp 인상론이었는데 CME 패드워치를 살펴보면 해당 가능성이 74.5%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50%를 하회하는 43.9%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급격하게 이렇게 25bp 인상으로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뭐 지난주에 발표된 조금 뭐 고용 지표 쪽에서 특히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었다는 점이 네. 가장 중요했을 것 같고요. 임금 상승률이 12월 숫자도 0.3% 전달 대비 이렇게 증가를 해서 시장의 0.5% 기대보다 훨씬 더 아래쪽으로 찍혔고요. 또 11월 수치도 11월 확정치도 원래 0.6%에서 0.4%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이게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2달 연속 혹은 그 전부터 계속 내려오니까 이거는 정말 연준이 걱정하고 있는 임금 인플레이션을 지금 확실하게 조금 이런 불편함이 확실하게 조금 사라지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시장이 환호를 했고 특히 또 시간당 평균 노동 시간이 2달째 0.1%포인트씩 떨어졌거든요. 네.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좀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줄고 임금 상승률도 아직은 살짝 높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계속 레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시간 문제지 결국 이제 나머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 집값이라든지 뭐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문제인데 임금 상승률마저도 지금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으니 실제로 이제 CME 워치 그 페드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2월 1일 날 0.25 그리고 3월 달에도 0.25%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동결 그리고 또 11월부터는 오는 11월부터는 금리를 첫 인하할 거다. 11월과 12월에는 인하 쪽으로 약간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선물 시장의 베팅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을 건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좀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신호 측면에서 연준의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의 개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조금은 기다려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시장 살펴보면 임금 상승 둔화 분위기 그리고 CPI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특히 나스닥 기술주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경우는 역대급의 실적 쇼크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소 선방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술주 향방에 대한 해석은 박사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 매크로 단에서 이제 달러가 조금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외국인들이 이제 연초에 한 2조 가까이 한국 시장을 샀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반도체라든지 가전 말씀하셨지만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그 경기 순환이 좀 투명한 뚜렷한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실적이 안 좋으면 알아서 반도체 메이커들이 감사를 하고 그 감산으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공급 의의 시장이 균형의 시장으로 빠르게 조금 자리를 잡아간다는 과거의 이제 역사적인 패턴 때문에 아마도 지금이 조금 반도체주를 사야 되는 특히 외국인들 중에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세계 경제가 가장 안 좋을 때 반도체 주식을 샀을 때 망한 경우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올 4분기 중에서 4개 분기 중에서 가장 실적이 조금 안 좋아할 가능성이 있는 분기는 사실은 2분기거든요. 네. 2, 4분기이기 때문에
2, 4분기에 딱 맞춰서 산다기보다는 미리부터 이제 저점 매수를 들어가는 마침 뭐 반도체 주가의 PBR이 굉장히 낮을 정도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또 재미있는 통계도 소개를 해주신 박사님이셨습니다. 자, 2023년 증시, 경기 침체, 고금리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투자의 향방을 가르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연초부터 이 금융지주의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고금리의 시대에서 금융주에 대한 투자가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전체 주식시장의 흐름을 쫓아갈 수는 있겠지만요, 금융주가. 네, 선도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뭐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탑다운 아이디어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금융주는 금융산업이 어쨌든 정부의 규제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좀 외국인들이 그렇게 아주 썩 선호하는 섹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배당 정책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순이익을 내는데 충당금을 쌓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올해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경기 침체기 혹은 경기 후퇴기 불황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대출이 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금리는 또 앞으로도 내려갈 거고요. 금리 상승기에서 조금 마진에 조금 이익을 조금 많이 냈던 그런 은행주들이 금리 하락기에서는 좀 불안하고 또 매출, 즉 대출이 이제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경기가 침체되다 보면 어쨌든 연체율이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은행주에 어쨌든 뭐 큰 문제를 일으킨다기보다는 조금 주가의 탄력성을 반감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외국의 금융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리나라의 주주 환원율이 조금 낮은 점도 장기적인 주가 상승을 좀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금융주가 아무래도 시장을 이기는 강력한 대안으로서 삼기에는 그 주도하는 힘 자체는 그렇게 강하게 보고 계시지는 않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올해 투자 전략의 밑그림을 그려보기에 지금 이 시점이 참 적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 올 한 해 포트에 꼭 편입을 시켜야 할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2023년 올해 투자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가이드라인 제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뭐 꼭 편입을 할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섹터 쪽은 좀 자신이 없어서 스타일은 조금 PER이 높지 않은 좀 종목군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저 PER 종목을 어쨌든 포트폴리오에 조금 초점에 두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얘기는 경기 후퇴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성장이 살짝 있으면서 실적이 매분기 조금 양호한 주식, 저는 실적형 성장주라고 그리고 또 실적형 성장주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그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성이 있는 종목 쪽에서 뭐 사실은 테마로 지금 다 드러나 있거든요.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지금 다 소부장이라든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이 성장 산업인데 그 중에서 중저 PER에 조금 실적 밸류에이션이 좋은 기업들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으시길 바라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올해는 경기 침체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클 겁니다. 그리고 뭐 실적이 좋은데 왜 이렇게 안 오르지? 이런 종목들이 덜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좀 시장의 리스크가 조금 반감됐을 때 느닷없이 갑자기 또 주가가 점프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